어이, 방이 몇 개야? 안마, 마사지, 모텔, 이 물건이 괜찮다고 하면 저한테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공간을 매입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상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매입한 500평 상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이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기가 지금 멈춰있는 시기가 아니라 괜찮은 또 투자의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송 사무장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야외에 나와야지만이 뷰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온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물건 나올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하나씩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유흥상권이에요. 이 500평 상가입니다. 500평.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제 등 뒤로 보이는 지금 저 상가에 제가 한 개 층을 다 매입을 한 겁니다. 저 상가를 보면 꼭대기층부터 지하층 다 이렇게 유흥상가들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입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물건을 좋게 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좋게 본 이유는 이 영상 말미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요. 촬영 지금 조건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이게 우산도 써야 되고 소음도 많이 나와서 방송으로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소리가 뭐가 중요해요. 이게 물건이 중요하지, 그죠? 유튜브인데 유튜브는 원래 날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 제가 여기 왔을 때 느낌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유흥상권이지만 지하철역하고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각선은 유흥상권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는 바로 KB, 자, 국민은행 건물이 딱 있습니다. 국민은행이나 주유소, 그 다음에 주요 증권회사 이런 시설들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가 잘 확보되어 있는 곳이고, 이거를 제대로 좀 수리한다고 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건물이 앉아있는 땅의 위치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오늘 매입한 물건은 모텔, 안마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제한, 그 업종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텔하고 지금 안마는 영업이 되지가 않아요. 원래는 여기가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던 곳입니다. 이 1층에 보면 뭐 맥도날드, 버거킹, 그 다음에 스타벅스까지 여기 1층에 다 있어요. 건물 위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일학시설, 또 유해시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좀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물도 좀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고 왜 매입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나아가서 바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실내로 들어가시죠. 특히 여기는 횡단보도가 되게 안 켜져. 정말 오래 기다려야 켜져요. 이게 네 바퀴가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영업자한테는 좋은 거예요. 여기서 건물 간판이 뭐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좀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지? 그런 장점 부분도 하나씩 다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입구부터 좀 보기 민망한 간판들이 되어 있어요. 노래방이나 유흥시설이 있다 보니까 도우미가 시간당 얼마라고 하는 그런 간판이 입구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모텔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저녁에는 유흥상권으로 쓰이는 상가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좀 조용하죠. 여기도 지금 아직까지 이 잔짐을 정리한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마스크를 끝까지 좀 착용하고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입한 상가, 500평 상가는 안마, 마사지, 모텔 이걸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마 같은 경우도 이 공간이 원래 영업이 되게 잘 되는 곳이었어요. 이쪽 유흥 상권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1차로 밥 먹으면서 뭐 술 노래방을 갔다가 거의 2차 코스로 안마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유흥 상권이 잘 될 경우에는 이 안마 영업도 괜찮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노래방이 집합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되고 안마까지 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밥 먹는 상권, 그 다음에 노래방 상권,
그 다음이 숙박시설이랑 안마 이런 상권인데, 어떤 상권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는 거꾸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역순으로 무너져요. 가장 먼저 이런 안마,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 항상 먼저 경매로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에 급매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공간을 2층을 매입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상가를 항상 현재의 모습보다 바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매입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아이템을 여기에 적용했다고 할지라도 괜찮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유흥 상권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여긴 또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치를 봤어요. 위치가 괜찮았습니다. 꾸며서 예쁠 게 있고 꾸며서 예쁘지 못한 게 있는데, 이거는 꾸며서 예쁜 물건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상가에 나와 있는 매물이 1개, 2개, 3개, 4개 호수 중에서 일부만 나온 게 아니라 2층 상가 전체가 지금 500평인데 전체가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나왔을 때는 엘리베이터 부분부터 화장실 부분까지, 공용 부분까지 다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꾼 아이템으로 여기 입주한 입주자분들이 이게 유흥이 섞여 있는 건물이다 라고 하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서 야, 이렇게 큰 곳에서 정말 괜찮은 시설을 누릴 수 있구나, 자, 그걸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실 요즘 가장 힘든 거는 주차 부분도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낮에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을 했는데, 다른 호수는 밤에 영업을 하는 호수고 낮에 하는 호수가 별로 없다고 하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 입주자분들은 오히려 주차를 하는 게 되게 여유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건물에 다른 게 있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겠지만, 오히려 막상 와서 사용을 해보면, 아, 이 건물층이 정말 입주자들한테 맞게끔 잘 되어 있고 주차까지도 괜찮다. 자, 그렇게 되면은 괜찮을 거라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역으로 일학시설이 섞여 있지만, 오히려 이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또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좀 상가를 바꿔서 예쁠 거, 좋을 거를 좀 많이 상상을 해요. 제가 여기서 엘리베이터 내리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정말 괜찮게 좀 만들 자신이 있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여기는 맨 위층에 거의 나이트클럽 수준의, 아니면 뭐 7080, 캐바레 그런 수준의 업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아래가 아니라 그 아래에 속한 겁니다. 자, 그 아래에 속해 있으면 소음에서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저기서 아무리 쿵쾅쿵쾅 거려도 여기는 그래도 아늑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임대가 되어 있고 이 물건이 괜찮다고 하면 저한테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 바꿔서 쓸 수 있는 사람한테만 좀 괜찮은 물건으로 보인다고 생각했고, 이런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경매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던 겁니다. 일단 여기 내부를 한번 잠깐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 개수가. 자, 여러분, 이게 기존에 영업하던 이 장소입니다. 보면은 남자 가운들이 있고, 그러니까 주로 남자 손님들이 고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영업이 잘 돼서 처음에는 반 정도를 모텔로 사용하다가 전체를 다 안마를 할 정도로 손님이 넘쳤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예전에 정말 흥했던 이런 곳도 그 잠깐의 기간, 1, 2년의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의 매물들이, 이 방이 전체가 한 70개가 넘습니다. 제가 매입하기 전에 이거는 전체를 다 또 철거할 거를 감안하고 제가 매입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물건을 13억대에 매입을 했는데, 여기가 월세가 1,300 가까이 받을 수 있었던 곳이라고 하니까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되게 메리트가 있었던 거고요. 제가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제 공사를 해서 다른 모델로 했을 경우에는 3천에서 4천만 원 사이로 제가 만들려고 지금 이 물건을 매입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바뀌기 전 모습이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성분들이 좀 고객으로 가끔씩 다니는 안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안마 의자입니다. 안마 의자. 여러분들 딱 보면은
엎드려서 하는 지금 안마 의자입니다. 이게 침대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거의 새 건데 여기 들어온 분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로 장사도 제대로 못 해보고 여기 지금 그냥 나가셨다고 합니다. 임차인 분이. 행크TV에 이거 안마 침대 필요하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소장님이 10,000원 스티커 붙이기 전까지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텔은 손님이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받고 숙박료가 5만원에서 7만원 안 되지만 자, 안마 같은 경우에는 손님 한 분을 받더라도 거의 20에서 30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마 손님을 여기에서 하루에도 몇 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모텔을 다 내보내고 여기를 안마로 세팅을 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역이 흥했던 지역이구나 라는 거를 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뭐 있나? 여기 가운 있고 뭐 혹시라도 아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건전한 영업을 했던 곳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안마는 이런 장애인 협회에서만 영업을 할 수가 있고요. 마사지 하는 것만 가능한데 여기는 마사지 다음에 그 다음 이상한 것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유흥상권이 다 무너졌다. 예. 이게 싸게 산 거는 지금까지고 다시 이거를 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일할 거리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100평 공사하고 200평 공사하고 이 전체 또 이 전용 365평 공사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내일부터 바로 철거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난 공간이지만 제가 다시 여기를 사람들로 가득가득 한번 채워볼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상상한 거를 그대로 한번 해본다고 하는 거. 저는 부동산은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는데 상상을 가장 잘하는 주인을 만났을 때 이 가치가 가장 높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그래도 모텔의 모습이 살짝 남아 있습니다. 그냥 다른 인테리어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손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부동산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이런 전체 흐름을 좀 읽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도 있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커서 실제로는 원래 여기가 고시텔로 허가를 받아서 모텔로 영업을 하던 곳입니다. 모텔로. 숙박업소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만약에 숙박업소 허가가 났다고 하면 저도 모텔로 한번 꾸며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모텔이 아니라 저를 필두로 이 건물을 한번 건전한 건물로 한번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건전한 건물. 이 방이 몇 개야?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임대인분은 여기가 잔금하는 날까지 고시텔로 사용하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잔금할 때 저희한테 키를 주고 나서 보니까 모든 시설이 지금 안마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상가는 임차인이 월세만 잘 내면 임대인이 와서 뭐 볼 일이 없거든요. 임대인분도 오늘 와서 보더니 다 여기 고시텔인데 왜 이런 침대가 되어 있냐고 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이런 짐을 치워주는 거는 매도인의 의무사항이니까 매도인분께 오늘까지 제가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매도인분이 지금 치우려고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물건을 바꾸기 전 단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행크TV에서 송 사무장이 이렇게 허름한 물건들을 매입을 해서 바꿔가는 그런 답을 본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좀 힌트를 얻고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가 투자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 물건도 1,300인데 900까지 깎아줬단 말이에요. 원래 정상 임대료는 높은데 이렇게 임차인이 영업을 못해서 저렴하게 임대료가 책정된 경우에는 이게 매매로 나왔을 때 시세보다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세를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면 두 번째, 이런 상가가 경매로 나왔을 때 권리상 하자, 뭐 유치권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안마를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정상의 매물보다도 더 디스카운트가 될 겁니다. 뭔가 경매로 낙찰받은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을 때 그때도 또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제가 보여드린 방법인데요. 상가 현재 아이템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망한 모습이지만 이거를 매입을 해서 사업적인 부분을 추가해서 뭔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 때
자, 그거는 사업적인 능력을 갖춘 그런 투자자만이 매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시기에는 여러분들 상가 플러스 사업 능력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나와 있는 매물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매물들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위기가 되지만 누구한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야, 남들 망하고 남들 안 좋은 물건을 하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매도인분은 저한테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요즘 상가 살 때 그 상가를 저한테 이렇게 파시는 분들은 저한테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관리비도 부담을 해야 돼서 그분들 자체도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이렇게 제가 물건을 매입을 해주면 그분들께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그분들이 원래부터 이거를 바꿔서 다른 업종으로 임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쉽게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주로 임대 수익만 이렇게 받기 위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지 이 상가를 사서 무언가 다른 거를 해보겠다라고 매입했던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자, 상가 공부도 하고요. 사업은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임차인들을 이해를 하고 어떤 업종이 흘러가는지를 좀 이해하게 되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런 두 가지 능력만 갖추신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물건 공사기간 좀 길 것 같아요. 면적이 넓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좀 정말 괜찮게 리모델링 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 모든 세팅이 완료되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2달 이상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멋지게 한번 바뀐 모습 보여드리고요. 이 바뀐 모습도 행크TV로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가장 꼭대기 8층이 정말 유명한 7080 마이웨이라고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신다 하더라고요. 인순이, 조항조 이런 분들 왔다 갔고 마이클 잭슨도 왔다 갔나